자, HLB 주주분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HLB 보시면 솔직히 좀 답답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악재가 지금 터져서 못 가는 종목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가남 재신청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단가남 우선 심사 붙어 있죠. 그리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4월에 AACR 이 학회 일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 일정에 IR 데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통 이 정도면 어떻죠? 주가가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HLB 못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8일 이 정고점 69,2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3월 초 45,150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5만원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HLB가 좋은 뉴스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시장이 그걸 바로 위에서 사주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산을 좀 하시는 게, 야, 이 정도 재료면 언젠가는 올라가지 않겠니?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선생님, 재료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HLB 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HLB 본질은요, 이 재료에 대한 유무가 아니란 거예요. 지금 그 재료가 이미 한번 크게 반영됐던 종목이고, 다시 얼마만큼 더 받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가남 병용요법, 이거 FDA가 1월에 지금 재신청을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7월 23일 지금 FDUFA 이런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남은 3월 31일 프리오리티 리뷰와 지금 9월 27일 FDUFA가 붙어 있습니다. 즉 회사 재료는요 분명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3월 한국 증시가 좀 어떻습니까? 중동전쟁에 대한 여파 아직 살아있고요. 유가에 대한 급등 아직 남아있죠. 거기다가 원화에 대한 약세까지 좀 나와주면서 외인들의 대규모적인 매도 추세로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08년도 이후에 가장 가파른 월간 낙폭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장에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HLB 사실 끝난 종목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폭발할 임박한 그런 종목도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좀 기대가 살아있지만 그 기대가 다시 박스를 뚫을 만큼 힘이 남아있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시험받는 자리가 지금 자리다. 그래서 오늘은 왜 HLB가 좋은 호재에도 답답한 흐름을 좀 가는지, 왜 못 가는 종목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완전한 꺾인 그런 종목도 아니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팩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HLB 주주분들 많은 분들이 투매하지 못하도록 댓글로 투매 금지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왜냐?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하락을 만들죠. 그래서 투매 금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같은 종목에서 가장 크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자, 먼저 이슈가 좋으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좀 버리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HLB 이런 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재료가 약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가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종목이라는 건데, 자, 우리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막연한 기대로 움직이는 바이오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간암, 이 간암에 대한 병용요법은 이미 FDA의 제도전이 좀 살아있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23일에 구체적인 일정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3월 30일 이 당간암 치료제 리라프그 라티닙까지 지금 프리오리티 리뷰를 좀 받으면서 9월 27일 FDU FA 일정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4월에는 AACR 이런 학회 일정까지 남아 있으면서 기업의 IR 데이까지 겹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만 보면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박스권을 못 뚫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도 추가 프리미엄을 더 줄 만큼 시장이 새롭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1월 28일 이 69,200원이 단순한 고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자, 시장 전체가 HLB 이 가남의 기대를 가장 크게 흥분해서 쌓아버린 가격이 바로 이 69,200원이라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HLB가 가진 가장 희망의 최고점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억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어땠어요? 45,000원대까지 수직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뭐 이게 아니라 그 기대를 한번 써버린 뒤에 시장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가격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위쪽으로 쭉 못 올라갈 겁니다. 자, 왜냐하면 시장 머릿속엔 이미 한번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같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수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더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냥 약한 종목 같으면요, 이 개인, 외인, 기관 할 거 없이 다 같이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한 방향성으로 누군가는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HLB가 지금 그런 중간 단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개인들의 누적 수급 계속적으로 던져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미친 듯한 매집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인들 좀 중간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최근 추세 어때요? 외인들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누군가가 확신을 갖고 완전히 받아가기보다는 기간이 그냥 좀 받쳐주면서, 위에서는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외인들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3월 17일 날 이날 보면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 25일 이날도 외인들의 흐름 보시면 수급이 좀 들어와 있죠. 27일에도 지금 같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3월 30일에 또 한번 매도를 보여줘요. 그러다가 지금 또 4월 2일까지 계속적으로 또 들어오고 있죠. 자, 이거 확신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아니라 지금은 뉴스만 붙으면 잠깐 올라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다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래에서는 지금 기간이 좀 받쳐주는데, 이 상단에 대한 돌파를 누군가가 확실하게 뚫어주는 주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관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 계속 매도세를 계속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은요, 좀 기관이 주도하는 이런 강한 상승주라기보다는 기관이 이 박스권의 하단을 강하게 쥐어주면서 외인들이 뉴스에 반응하는 동안 주가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만 원대, 이 상단 하단에 대한 매물대 무려 29.3%가 있는 이 매물대의 이 하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그냥 싸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버리는 돈보다 여기에서 받는 돈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구간이다라서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위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53,000원 부근, 이 55,000원 사이에 있는 이 부근, 이 구간부터는 박스 상단에 대한 매물과 본전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말에 이런 69,200원을 보고 기대가 컸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5만원 중반부터 이제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에서는 버텨주는 힘이 있고 위에서는 지금 뚫리는 힘이 약한 그런 종목이다. 거기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누적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공매도가 지금 계속 위에 상단에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매도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신용 잔고율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잔고율이 0.08 수준이에요. B2 종목이 B2로 산 물량들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를 상승할 때 그만큼 주가가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급이랑 이 공매도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지금 누적 공매도량이 900만 주 안팎이기 때문에 최근 매매 비중도 보시면 한 자리거나 아니면 두 자릿수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살짝 경계가 붙은 수준이 아니에요. HLB 오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위에서 꾸준히 눌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양봉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전환처럼 보이는 자리, 다시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공매도도 보시고 그런 분들은 HLB 끝났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재료 아직 살아있습니다. 가남도 살아있고, 그 단가남도 붙었고, 4월에 대한 이벤트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이 69,000원대 이 시절을 다시 재현하기에는 시장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크게 한번 기대했고 그 기대가 가격에 너무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HLB 좋은 뉴스가 또 나오느냐 뭐 이런 걸 기다려야 될 때는 아니에요. 이미 재료는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이 박스 상단에 대한 그 돌파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단을 뚫어주고 외인들이 며칠 연속으로 붙어주면서 기관들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박스에 대한 재평가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재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은 없는 건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희망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 희망만으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은 지치고 외인들은 짧게 움직이면서 기관은 밑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위에서 누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요. 누가 먼저 못 참고 여기서 내리느냐.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HLB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사실 막연한 기대만으로 버틸 자리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못 간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서 던질 자리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 HLB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도 사실 그냥 혼자 모든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 하나로 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그렇다고 못 간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반등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반등은 박스에 대한 돌파를 위한 반등이 나와줄 때도 있고 어떤 반등은 그냥 위에 있는 매물을 정리하는 용도로만 살짝 나오는 그런 반등일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 어떤 눌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눌림이 낼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기관이 받아주는 눌림이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5만 원 초반 누가 받아주는지 누가 남아주는지 외인들 하루로 끝나고 많은 건지 아니면 며칠 더 끌고 가는 건지 우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감으로 그냥 버티시거나 답답하다고 그냥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적인 기준 저와 함께 잡아가실 분들 이런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또는 뭐 HLB 뭐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어디서 우리가 박스에 대한 돌파가 이런 외인들의 수급과 함께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 이런 흐름들을 파악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리 그냥 마냥 버텨야 될 자리 아니에요. 그렇다고 줄여야 될 자리도 아니다. 어디서 다시 확인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가장 드라마틱한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좋은 뉴스보다 좋은 기준이 더 필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HLB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그동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왔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올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